예,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우리가 서방 선진국 중에서 최고의 관세 25%를 물게 됩니다. 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넣음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사실은 세 가지를 상징하죠.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탄압,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든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 두 번째는 전체주의 경찰 국가로의 이행. 세 번째는 호시탐탐 친중 종중. 이 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한국을 주리를 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윤을 석방하고 전체주의 경찰 국가를 포기하고 반중 전선에 나서라. 그 전까지는 알거지가 되더라도 한국을 주리를 틀겠다. 그런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 한국은 25%, 일본은 15%입니다. 뭐 엄청난 거죠. 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오보로 보이는데요. 오늘자 조선일보에 보면 일본이 15%다. 그건 맞아요. 한국이 25%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유럽연합이 15%로 한국과 같이 15%로 합의는 됐는데 27.5%다.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궁금해가지고 결국 제일 믿을 만한 소스는 뭐겠어요? 유럽연합이니까 유럽연합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 홈페이지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8월 1일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 15%로 되어 있습니다. EU가 밝힌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내용입니다. 이거보다 좀 긴데 링크는 여기에도 나타나 있고 이건 그 동영상 설명에도 링크를 넣겠습니다. 일단 포괄적 단일 관세다 이거. 이게 최대 15%다. 8월 1일부터 EU 수출 상품 대부분에 적용되는 관세며 이 관세 15%는 상한선 개념이다. 따라서 기존 최고 관세가 2.5%가 있었다. 그럼 합쳐서 17.5%냐? 아니다. 15%다. 최혜국 관세는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 단 최혜국에 대한 관세가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다. 그러면은 최혜국에 대한 거가 그렇다면 그건 최혜국에 대한 20%를 따른다. 즉 최혜국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만 적용한다는 거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도 8월 1일부터 15% 적용한다.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15%만 적용한다. 섹션 232가 적용되어 온 상품들에도 15%를 적용한다. 만약 의약품, 반도체 등에 15% 이상을 적용하려면 해당 관세율이 이미 최혜국 관세율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즉 최혜국 관세율이 15% 이상, 20% 이렇게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는 15% 이상을 적용할 수도 있다예요. 여기서 잠시 섹션 232 이거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역 적자가 미국의 전략적 부분을 심대하게 위협한다고 생각이 되면 이게 이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했었죠. 최근까지. 그래서 25%를 일관적으로 때렸죠. 이번에 15%가 돼버려서 한국만 25% 여전히 맡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철강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당한 거죠. 게다가 전략물품, 비행기 부품, 특정 화학물질, 특정 의약품 관련 물질, 그러니까 드럭 제네릭이라 그러니까 특정 의약품 관련 물질이라고 전 그냥 번역했어요. 특정 자연자원 등은 트럼프 이전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거를 이제 전략물품에 대한 특별 조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Special Treatment for Strategic Products. 향후 전략물품 범위 확대를 위해 미국과 EU는 서로 노력한다. EU가 묶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EU가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그런 패키지를 내놨죠. EU는 또 미국에 대한 투자 약속도 과도하게 안 했고, EU의 그 경제 규모를 보면 EU가 뭐 3,500억 달러인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EU의 경제 규모를 보면 그렇습니다. EU의 경제 규모는 미국보다 크니까.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서방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관세입니다. 한국은 서방입니다. 서방은 제도적 개념이지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 일본,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동쪽에 있는 서방 국가입니다. 한국 25%는 주요 경쟁 상대인 EU와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거죠. 표면적으로 한미무역협상 15%로 타결됐어. 진실은 서명에서 꼭지를 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25%인 거예요. 언제 15% 낮춰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9월 16일부터 서방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미국 트럼프가 리짜이밍과 더블 땅을 보는 관점 및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는 너희가 어떤 놈들인지 안다. 한국을 납치해서 종중 전체주의 경찰 국가로 만들려고 하지. 상대방이 무슨 의도를 가진 어떤 성향의 집단인지 아는 거예요. 둘째, 야 우리 미국이 호구냐? 지금 너희를 키워주고 한국을 키워주면 너희 그냥 한국 보쌈에서 중국으로 갈 거 아니야. 차라리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게 낫지. 이런 거예요. 주한미군 이슈는 우리 건드리지도 않아. 너희 경제가 박살나는 방향으로 물꼬를 터서 몰고 갈 뿐이지. 언제까지? 너희가 바뀔 때까지. 그래서 이 조지아 현대차 습격 사건, 이거는 무역협상 교착과 마찬가지로 한국 박살내기의 일환입니다. 마치 이것이 트럼프가 헛발질한 것이다. 혹은 단속 실적에 쫓긴 아이스, 그러니까 이민 관세 관리국, 그 아이스가 이게 실적주의에 쫓겨가지고 과잉 행동한 것이다. 독자적으로.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 이 정도 건드릴 때는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말 없이 이거 뭐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아이스 사람들이? 앞뒤 모르는 그냥 그 멍청한 사냥개인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및 그 진영에서 나온 한국에 대한 평장을 잘 새겨야죠. 트럼프, 혁명 혹은 숙청이 진행 중이다. 이런 나라와는 함께할 수 없다. 이거 언제 말했냐? 예, 리짜이빙과 회담하기 직전에 말했죠. 또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죠. 윤석열 특검은 정신병자다. 잭 스미스, 디레인지드. 이거 언제 말했냐? 리짜이빙 앞에서 말했어요. 리짜이빙 앉혀두고. 또 긴그리치. 이 사람이 이제 그 엄청난 전략적 담론가인데 전 하원의장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정치적 반대 세력과 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다. 시진핑이 좋아하는 전체주의 경찰국가로 가고 있다.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 고든창, 윤석열 계엄령은 종중 세력의 입법 독재, 레지슬러티브 티러니에 대한 항거다. 이런 얘기들이 뭘 의미하나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들이 한국, 리짜이밍, 더블당을 어떻게 보고 있나. 그래서 선택한 게 한국 줄이틀기입니다. 한국 줄이틀기예요.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인데요. 야, 너희 알거지로 거덜나도 중국으로 너희 못 튀어.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미국이 급박해지면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카드를 언급하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함축된 메시지가 이거죠. 한국을 미국 방어선, 즉 제1도련으로부터 제외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해라.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리짜이밍 더블당 및 이를 집권토록 한 한국인의 엄청 불만을 갖고 있어요. 한국인의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언급도 안 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기지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걸 방을 빼? 우리가 골볐어? 그건 언급도 안 해. 경제적 수단으로 들들 볶고 줄이를 틀고 있는 거예요. 함축된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 알거지로 거덜나도 중국으로 못 튀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때문에 못 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거지로 거덜나게 줄이 틀게. 그런데 너희가 알거지로 거덜날 때까지 참을 수 있겠냐? 이게 이제 트럼프의 그 새로운 접근 방식이죠. 그러니까 알거지로 거덜나게 해도 그렇게 줄이 틀어도 너희 중국으로 못 튀어 지금 상황이. 한번 해봐 임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그 언론 명비어천가 부르는 언론 또 일부 국뽕 조회수 노리는 유튜버들이 한국인을 트럼프가 설건드렸다가 참교육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 그 근거는 어디냐? 어디서 인용했냐? 예, 미국과 유럽의 트럼프 반대 세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인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미국이 전혀 다른 방식을 쓰고 있다고. 주한미군 언급도 안 해. 야, 우리가 거기서 야, 그 나라 만들어지고 발전하는데 우리가 기여했어. 그 나라 지금 상황. 깅그리치가 그러잖아. 지금의 한국이 되기까지 미국 엄청 기여한 거야. 근데 우리가 왜 방 빼냐? 그건 놔두고 그리고 그냥 경제적으로 줄임만 틀지. 그러면 너희는 경제 박살나면서 진짜 미국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은 호적을 파서 미국으로 옮겨올 거 아니야. 미국에 충성 맹세하고 줄이 틀을게. 이런 살벌한 게임입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 트럼프가 절실히 원하는 그러나 절대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치적 반대 세력 종교개혁 탄압을 중지해라. 둘째, 전체주의 경찰국가를 만들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지해라. 셋째, 중국과 거리 벌리고 반중 신냉전에 적극 나서라. 자, 리짜이밍 더블당이 이 맑게 알아듣고 이렇게 처신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선택에 오는 거죠? 우리 같은 국민들의 저항 의지, 저항에 대한 선택, 저항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해 달려있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초의 저항을 가지고 유의미한 정치 변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의미한 정치 변혁, 정치 혁신은 민초의 저항뿐만 아니라 플러스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권 내부에서의 반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도권은 우리 민초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유배된 존재들입니다. 대한민국 제도권은 전통적 제도권은 조중동, 국힘, 기업 이런 데들이에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최근까지는 박쥐, 안미경 중에서 크게 못 벗어났어요. 여기는 기업들도 그렇고 돈 다루는 사람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안미경 중에서 크게 못 벗어나 있는 상태. 조중동은 뭐 그거 깃발을 들었고 원래부터 박쥐에서 못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게 전통적 제도권이에요. 신흥 제도권은 종중, 친중, 종북, 친북 간첩스러운 자들이에요. 얘들은 틈만 나면 대한민국 들고 베이징으로 튀려는 애들이죠. 근데 베이징 공항이 지금 영업 중지잖아요. 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 민초들이 저항 의지를 가다듬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저항을 하는 것 플러스 제도권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야 돼요. 이 상황을 제도권 쪽에서 꿰뚫어 보고 야, 미국에 줄 서야겠다. 미국이랑 전략적으로 같이 가야겠다. 라고 최종 결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